딥러닝 입문 12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다시 강의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12번째 강의는 좀 더 고급 사용자를 위해 좀 딥러닝 입문에서 조금 더 고급 사용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이전에는 레고처럼 블럭을 끼워 맞추는 그래서 딥러닝 입문을 선형회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텐서플로 자체로 이렇게 좀 구현을 해봄으로써 속도도 좀 더 빠르고 그리고 또 안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좀 더 내가 다뤄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텐서플로 2.0으로 구현하는 것을 잘 보시면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뭐 입문할 수 있는 그게 되겠죠. 특별히 이제 자동 미분을 사용할 건데요. 그래디언트 테이프를 사용할 건데요. 좀 그 원리를 잘 보시는 것이 첫 번째는 초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러닝 레이트에 대한 이제 텐서 변수로 어떻게 초기화를 해야 잘 딥러닝을 빠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두 번째로 다루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제 가중치 변수를 일단은 초기화하고요, 선언하고요. 쉐입을 4,1로 넣는 것은 변수를 4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이라면 선형회기 배출값에 있어서 변수를 4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개를 그대로 이제 이제 곱해주기 위해서 웨이트를 이렇게 4,1로 쉐입을 넣어주고요. TF 제로스는 MP 제로스랑 비슷합니다. 텐서 베리어블로 사용돼서 이제 텐서 베리어블에 0으로 넣어주는 역할이죠. 자, MP 어레이, 넘파이 어레이는 2차 원 배열을 다루는데 아주 적합하고 또 잘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라고 하면 이제 텐서 같은 경우는 3차원 이상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념이 좀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텐서 자체의 말이 3차원 이상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텐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F 베리어블로 선언한 건 이미 임포트 텐서플로우 as TF 엘리어스를 TF로 줬기 때문에 텐서 플로우 베리어블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제 WFP는 베리어블로 동작하겠죠. 만약 이게 TF 컨스턴트로 선언한다면 상수로 선언돼서 변수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넣고요. G넷은 이제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 계산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베리어블인 거죠. 역시 러닝에 있어서는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객체 선언에 있어서 이게 객체로 안 만들었는데 객체로 선언해도 되죠. 객체 선언에 있어서 비잉 부분에 대한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할 수 있는 펑션을 선언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옵티마이저 할 건지, 그렇죠? 경사각법을 뭘 써서 옵티마이저를 한다는 것은 최적화를 한다는 뜻인데 이제 뭐 여태까지는 평균 제곱 오차를 가지고 이제 이걸 썼죠. 뭐 평균 제곱 오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에러 펑션 정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옵티마이저를 써야 좀 더 효과적인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 로스라는 것을 리스트로 넣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러닝 곡선을 보고자 하는 리스트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에포크는 1000회 정도 이렇게 돌려보려고 합니다. 스텝마다 이제 돌려보는 것인데요. 그 다음엔 그라디언트 테이프를 써서 자동 미분을 하죠. 그래서 미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업데이트하고 그 로스를 어펜드하고 동일한 과정입니다. 이 논리는 이전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선형 학습에서 있는 것과 동일한 거죠. 좀 더 그라디언트 테이프를 좀 더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동 미분 연산 과정을 기록하는 게 이제 그라디언트 테이프인데요. 그 방식은 with TensorFlow 그라디언트 테이프하고 edge 테이프. 그러니까 테이프, 그라디언트 테이프를 edge 테이프로 이제 알리아스로 부르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그라디언트 테이프를 쓰겠다는 얘기죠. 자, 그라디언트 테이프는 뭐냐? 네, 자동 미분이라는 것인데요. 주어진 텐서 변수, 텐서 이렇게 변수로 선언했잖아요. 그 변수에 대한 연산에 대해서, 이 변수 연산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미분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려면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REAS를 통해서 그걸 한번 보면 x를 텐서 베리어블로 선언하는데 텐서 컨스턴트 1로 줬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여기다 넣으려면 그냥 바로 1로 못 넣습니다. 그래서 텐서 상수로 베리어블에다 1을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1.0을 넣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라디언트 테이프를 이제 돌리는데 이 함수는 y는 tf 멀티플라이 7,x입니다. 이 텐서랑 이제 넘파이랑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연산에 있어서 그래요. 멀티플라이를 하면 뭐냐면 7x예요. 7 곱하기 x. 7x. 텐서 변수를 다루기니까 텐서 멀티플라이입니다. x가 텐서니까 텐서 멀티플라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텐서 멀티플라이로 해서 y에다가 이제 이거를 그라디언트 하는 거죠. 그리고 그라디언트라는 변수, 여기는 그라디언트가 아니고 변수 테이프, 이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라디언트 하는 건 테이프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하면 y, x라고 하면 여기 y, 그렇죠. 함수 값 y를 x로 미분하는 거죠. 변면.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라디언트에다가 넘파이로 변환해서 값을 내면 뭘 되겠어요? 7x니까 y는 7x니까 y라는 걸 x로 미분하면 뭐예요? 7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밑에 결과에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텐서플로우 공식 그라디언트 테이프로 만들어진 그라디언트 테이프 내에서 요 내죠. with라는 거 내에서 함수의 결과를 저장하는 텐서 y를 만들어요.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요. 여기 부분에서는 뭐겠어요? 여기 보시면 mean cost죠. mean cost가 mean cost 평균 비용이죠. 그거는 제곱 오차를 평균한 거죠. TF reduce mean을 하면 이제 reduce를 빼는 건데 스퀘어 에러에서 그만큼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텐서형 변수에 따라서 텐서 x 그라디언트 테이프 여기 보시면 x 변수형 텐서 x에 대해서 y의 미분값 아까 설명한 대로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레드에다가 그레드 변수에다가 테이프 그라디언트 mean cost WB다. W와 B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렇죠? W와 B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G넷은 중간에 이제 이제 계산하는 이제 네트워크인데요. G넷에 거기는 엑스트레인 스케일드 된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죠. 표준 정규 분포화된 엑스트레인 변수를 W랑 곱해서 플러스 B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의 함수식이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다시 곱하기 위해서 리쉐이프를 G넷을 이제 마이너스 1 해서 리쉐이프를 한 거고요. 리쉐이프 마이너스 1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G넷으로 해서 이제 다시 요거 한번 돌 때는 요 G넷이 이제 다시 여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G넷이 리쉐이프를 해서 여기 스퀘어로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Y트레인은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작성해 볼까요? 이제 Y트레인은 이제 Y트레인은 변수가 이렇게 돼 있죠. 쭉 해서 여기 하나씩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X트레인은요. 아이고. 좀 빗어볼게요. X트레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4개씩 들어있죠. 이게 X트레인. 이고요. 이거는 Y트레인이죠. 그렇죠. 여기 연산을 빼기 위해서는 요런 형태로 벡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연산을 하면 요 형태로 플러스 B를 하면 요 형태로 쉐이프가 남죠. 그래서 G넷의 앞에 차오는 G넷 개수죠. G넷 요거 그대로 리쉐이프하면 G넷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MP 어레이에서 얘기하면 물음표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이 G넷의 개수로 요거 여기 이제 G넷의 차원이면 여기죠. 첫 번째 차원이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것을 물음표로 만드는 거죠. 요걸 요 첫 번째로 남겨서 다시 말하면 요 형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요 형태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Y트레인과 이거는 이제 Y트레인은 저기 원래 값이죠. 그리고 G넷은 예측값. 연산에서 나오는 예측값이니까 그거를 빼면 이제 스퀘어를 하면 스퀘어는 이게 제곱이죠. 제곱 에러가 되는 거죠. 그 제곱 에러를 민 코스트에서 빼가는 거죠. 리듀스 민은. 그렇죠. 여기 이제 이게 함수 정이에요. 여기에서 정의된 건데 여기서 뭘 그레디언트 테이프 하냐면 민 코스트를 갖고 그런 테이프 하는 거죠. 그리고 민 코스트 함수는 이제 제곱오차죠. 제곱오차는 요 놈에 대한 Y트램 마이너스 G넷에 대한 거고요. G넷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편미분을 해갖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W와 B로 편미분을 하는 거죠. 메인 코스트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아오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온 것을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어플라이를 합니다. 옵티마이저에서. 옵티마이저의 그라디언트를 반영하는 거죠. 옵티마이저하고 그 다음번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로스 민 코스트 여기서 계산해 놓은 민 코스트를 갖고 와서 이제 어펜드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편미분 과정을 이제 직접 이제 그 네트워크를 직접 이제 미분해가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것이죠. 좀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라디언트 테이프는 이렇게 쓴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그라디언트 테이프라는 건 그라디언트 테이프 자동 미분이란
주어진 텐서 변수의 연산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라디언트 테이프 다음에 오는 함수, 여기 정의된 함수, 그거를 뭘로, 그 다음에 텐서 변수죠. 이거는 텐서 변수. 이건 텐서 변수죠. 텐서 변수 x로 미분을 한다. 그거를 그라디언트에 넣는다. 그러니까 이거 텐서형이겠죠. 그래서 여기 numPy로 변환한 거고요. 변수형 x 테이프 그라디언트 yx인데 여기를 변수형 텐서 yx에 대해서 y 미분 값을 y를 x로 미분한 거죠. 그럼 w가 남겠죠? 그렇죠. 아니 7이 남겠죠? w가 아니고 여기 7로 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미분한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이 간다. 코스에 대해서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이 과정이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십시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이런 값을 나오는 거죠. 그러되면 텐서형 변수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예, 어레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텐서 쉐이프는 1차원, numPy 어레이 값, b에 대한 값이 4,1이니까 4개 하고, 그러다는 이제 이걸로 나오겠죠. 프린트 b니까 w와 b. 여기군요. w와 b는 w 값, 그리고 어레이 나머지 b 값. 자, 그렇게 다룰 수 있고요. 그라디언트 된 마지막 값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연히 러닝 곡선을 그려야겠죠. 러닝 커브는 이제 에러 로스 대 이터레이션, 에포크당 손실이죠. 손실이 이렇게 로스를 보면 이터레이션을 이제 x를 이제 여기 보면 트레인 로스, 밸류 로스를 한꺼번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로스로 왔으니까, 그렇죠? 로스 값을 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여기 생기죠. 트레인 로스하고 밸류 로스를 두 개를 이렇게 쭉 구합니다. 잘 학습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2차원 배열로 다시 분포 안에 넣어서 매핑을 하고요. 그 매핑한 값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 리쉐이프를 해서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핑을 하고요. 그 매핑한 값을 이제 텐서니까 텐서 컨스턴트 변수로 요거를 그대로 만듭니다. 그렇죠? 텐서 컨스턴트, 텐서 변수로 넣고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맨뮬, 텐서 변수니까 tf 맨뮬을 해서 tf 변수하고 아까 받은 거, 그리고 마지막 w하고 b하고 해서 프라이스를 계산하면 3,200원 정도 나오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직접 한번 제가 네. 텐서플로우 임포트를까지 하고요. 그걸 가져오는 부분까지 했고, 이게 에러가 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네, 그대로 가져오셨네요. 바꿨군요, 제가. 예.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네, 여기 부분이죠. 임포트 하고요. numpy 그대로 가져온 거. 잠시만요. 패스가 틀려져서 그래요. 패스가 좀 바뀌었거든요. 이 패스가 좀 바뀌는 바람에 조금 패스를 좀 바꾸고요. 바꿔서 이제 로드를 하면, 아이고, 여기 두 개가 들어갔네요. 네, 들어왔죠. 그래서 가져오고요. 그 스플릿해서 8대2로 랜덤화 이제 해서 가져옵니다. 8대2로 가져오고, 어, 스케일링하고, 그거를 이제 경사각광법을 통해서 똑같이 그라덴트 테이프를 했죠. 그대로 옵티마이즈 하고, 프린트 해보고요. WP 프린트 해보고요. 그라드 마지막 변속값도 한번 프린트 해보고요. 그렇죠? 이게 텐서형이죠. 그렇죠? 리스트 텐서형, 리스트 안에 텐서형. 그 모델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PLT가 디파인 안 됐다고 나오네요. 예. 자, 그러면 랩 라이브러리 스테이프 이렇게 안 가져와서 에러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이터레이션 이제 트리 로스하고 밸류 로스를 가져와서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랫 로스잇을 찍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렇죠? 로스한 여기 보시면 로스잇 어펜드를 계속 했으니까요. 어펜드 가격이 있으면 이터레이션당 에러가 계속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이게 X축은 이터레이션이 되고 Y축은 로스가 되는 거죠. 변수 값을 넣고요. 분포에다 스케일링을 하고요. 자, 컨디션 돌리고 다시 찍어보고요. 그 이제 연산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 함수대로 그대로 프라이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이스 한 식을 줘야 되는 거죠. 4,200원 식으로 이렇게 변수 값을 넣고요. 분포에다 스케일링을 하고요. 자, 컨디션 돌리고 다시 찍어보고요. 그 이제 연산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 함수대로 그대로 프라이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라이스 한 식을 줘야 되는 거죠. 4,200원 식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와서요. 이제 텐서플로우의 텐서 변수를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다뤄야 효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프로그램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안쪽에 들어와서 이제 텐서플로우를 직접 다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단순히 초기 값을 얼마 이렇게 줬는데 과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트레이닝하는 거에 있어서 좀 적합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얼마를 줘야 적합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모델에 따라서 어떻게 주는가 그 부분이 이제 연구된 게 있어요. 그래서 텐서 변수를 랜덤으로 초기화하는 거죠. 이 랜덤 초기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습에 있어서 처음에는 무식하게 이렇게 랜덤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지도학습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랜덤화하는 거를 이렇게 좀 줄여놨는데요. 지도학습의 장점은 이제 어떤 빠른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걸 학습하는데. 그런데 그 찾아가는 방법이 효율적이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제 컴퓨터를 쓰니까 그냥 뭐 돌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쓴다고 해봐요. 그럼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세돌과 바둑 두는 때 그 컴퓨터를 돌리는 게 만약 슈퍼컴퓨터 돌리면 이제 뭐 전체 할 때 그 돌렸던 전력량을 보니까 이세돌과 싸울 때 뭐 뉴욕시가 돌리는 만한 전력을 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료만 내는 게 아니라 전기값을 또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가 아닌가. 그렇죠. 물론 강화학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좀 더 그런 리소스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딥러닝 가중치 설정을 랜덤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학습률도 중요하지만 학습률 설정도 중요하지만 초기치 가중치 설정이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화학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더 나은 정책, 효율적 있는 정책을 하거나 또는 효율적 있는 탐색을 하려면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안 가본 것, 생각지 못한 것을 해봐야 되거든요, 학습을. 그래서 랜덤하게 던져서 학습을 해보는 것이 몇 번 더 해보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가정인 거죠. 가정치 초기 값이 랜덤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중치 값이 동일하면 모든 입력에 전파된 데이터가 동일한 가중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입력 값이 같은 비율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것들을 찾아보지 않는 거죠. 또 만약 가중치 초기값이 0이라면 전파시 입력치 가중치가 0이니까 모든 것이 0이 돼버려요. 입력층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딥러닝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죠. 역전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중치 설정에 있어서 조금 더 랜덤으로 던져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학습은 여러 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중치 초기값 난수 이제 분포를 보고 결국은 가중치를 주게 되는데요. 이제 데이터 분포를 또는 어떤 함수를 쓰느냐, 액티베이션 펑션은 어떤 함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난수 분포에 따라서 그걸 가져와야 이제 어떤 분포를 가져올 때 난수할 때 좀 더 나은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인 거죠. 일단 민스트라는 건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분류하는 문제죠. 이미지 분류. 그 데이터셋으로 이제 데이터셋에서 이제 가중치 초기 값을 넣고 그걸 돌려봤는데요.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설정 이제 각각 이제 노드에서 이제 그걸 전파로 넘어갈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렐루를 쓸 때에는 이제 렐루 액티베이션 함수를 이렇게 썼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어떤 값을 초기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학습 곡선이 틀려요. 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표준 중 정기분포 0.0001로 학습할 때는 이게 학습이 안 됐어요, 전혀. 기울기가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미분을 해버리면 계속 0이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왼쪽 그래프를 보면 엑캐비어, 엑스비어라는 방법으로 넣었을 때는 또 이런 학습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더 에러 값을 줄인 다음에 수렴하는 거죠. 그 이제 시 초기 값이라고 하는데요. 시 초기 값을 사용할 때 학습률이 굉장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 초기 값은 앞계층의 노드가 n개일 때 표준 편차에서 루트에서 n분의 2인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것들은 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다 얘기하긴 그렇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진 분류에서도 뭐 분류 문제나 회귀 문제나 동일한 학습이니까요. 그래서 난수 생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써보자 해서 쓰는 게 이제 텐서 플로우에서는 이제 넘파이처럼 이렇게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 텐서플로우 랜덤 노멀 하면 노멀 정규 분포로 이렇게 난수를 분포하죠. 그러니까 결국 분포가 이제 안에 많이 이렇게 있는 거죠. 또는 균등 분포로 사용할 땐 텐서플로우 랜덤 유니폼이라는 걸 사용해요. 균등 분포. 연속 확률 분포죠. 그 총 면적 합이 이게 100%죠. 여기 100%죠. 면적 합을 넣으면 균등 분포라 100%입니다. 이건 100%가 안 되겠죠. 이로 저 가야 되니까. 요까지가 잘라서 이제 뭐 70%, 80, 뭐 6%, 95%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넘파이에서는 np 랜덤 랜드 n 노멀 랜덤 n이죠. n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죠.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거죠. 확률 하는 걸. 그래서 이제 난수 생성하는 걸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TF 랜덤 노멀을 해서 여기 보시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지정해줘요. 그럼 1차원 텐서를 만드는데 여기 1차원이잖아요. 이 앞에 1차원이고 평균을 0, 이제 표준 편차를 2로 주면 여기 보시면 이걸 찍어보면 평균 0에 수렴하고요. 대칭이 되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2인 거 안에 이만큼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포로 이제 난수를 발생해요. 저거. 균등 분포로 하면 이제 텐서플롯 유니폼 10 이렇게 해버리면 거의 1에서 100까지 이렇게 균등하게 가격을 줍니다. 네.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분포에 따라서 이제 랜덤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가중치를 랜덤으로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 처음에 주는 게 아니고 가중치 랜덤으로 초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인풋 디멘전, 아웃풋 디멘전 4, 1, 2고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이제 뭐 이렇게 1.4에 마이너스 4성, 10에 마이너스 4성 줍니다. 이거 이제 정의를 하죠. definition 함수로. 그래서 complete prediction. 이거는 이제 정방향 계산. 컴퓨터 로스 계산하는 거죠. 아까 그 부분이죠. 그걸 또 따로 함수로 띄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빠른 실행을 위해서 이제 그라드 빠른 실행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애트를 넣어서 만약 이렇게 넣으면 이 부분이 포함된 거를 이제 그래프 노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빠르게 실행한다라고만 이게 작동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걸 그렇게 해서 실행시킵니다. 보통. 트레인 배치해갖고 트레이닝 하는 건 뭐예요? 정방향 계산하고 그렇죠. 그거를 에러 계산하고 그렇죠. 그걸 이제 업데이트하고 옵티마이저하고 그래서 미인 코스트를 이제 반환해 줍니다. 이걸 이제 아까 이제 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함수로 데피니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할 때는 인풋 랜덤, 임포트 랜덤 해서 이제
옵티마이저는 아까 똑같이 임포트 랜덤 함수를 임포트하고요. 똑같이 이렇게 러닝 레이트 줍니다. 여기에 이제 좀 조금 더 설명할 것은 뭐냐면 잠시만요.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랜덤으로 초기화하기인데 이게 이 옵티마이저에서 이제 좀 파라미터를 좀 더 준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이따가 아마 다음 장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넘어가고요. 이제 가중치를 이제 셋 시드 해갖고 이제 이걸 매번 달라지면 하니까 시드를 줘서요. 가중치 줄 때 시드를 줘서 그걸로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리어블 이렇게 하는데 베리어블을 아까는 처음에는 어떻게 줬어요? 우리가 이거랑 비교를 해봅시다. 보시면 1, 제로로 넣었죠. 제로로. 그렇죠? 제로로 넣었어요. 초입값을 웨이트를 제로로 줬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조금 작죠? 좀 더 키워볼게요. 네, 조금 더 크죠? 보시면 이제 여기에다가 베리어블의 초기값을 랜덤 유니폼으로 줬어요. 랜덤 유니폼으로 준다는 건 이제 동일하게 이제 이런 형태로 요 면적을 더하면 100이 되니까 이것 중에 하나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랜덤 유니폼일 때는 균등분포인데 미니멀 밸류, 맥시멀 밸류 이렇게 있어요. 넣을 수 있는 게. 미니멀 밸류는 하한값이죠. 여기는 포함입니다. 이 미니멀. 0을 하면 0 포함이에요. 이 위에 상한값은 10 하면 9까지 뭐 인티저로 할 경우에 이거는 제외된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플로트라 할 경우는 0, 1인데 0은 포함되고 1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0보다 작은, 1보다 작은 것. 이거는 같거나 큰 것.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정수일 경우에는 뭐 약간 바이어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유니폼 랜덤으로 인풋 디멘전과 아웃풋 디멘 쉐이프를 줘서 초기화하고요. 그냥 뭐 바이어스는 B로 0으로 초기화했어요. 그리고 이제 섞습니다. 무작위로 이제 엑스트레인을 섞고 랜덤 시드들 이게 시드예요. 1337원 그냥 준 겁니다. 그 Y 트레인도 섞어요. 근데 X 트레인과 Y 트레인과 똑같아야 되니까 시드를 준 거예요. 같이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데이터셋에서 가져오고 직접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X 트레인, Y 트레인을 이제 가져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버퍼 사이즈에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여기서 또 섞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로스에 대한 리스트를 주고요. 트레인 온 배치 파일로 준 거죠. 로스를. 그렇죠. 아까 이제 요 위에 부분에서 요거 부분이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함수로 정의한 거예요. 그렇죠? 로스에다 넣고 100마다 이제 그 F9 값을 찍어라. 손실 값을 찍어라. 그래서 이제 손실 값이 쭉 이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줄고 있죠, 계속. 자, 요거 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랜덤형 텐서플로우 랜덤을 보면 이제 시드 0으로 주고 1차원 텐스의 실수 균등 분포를 넣었어요. 유니폼으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넣으면 여기 값을 보면 쉐이프는 2고 이렇게 랜덤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0에서 여기 만약 미니멀 밸류, 맥시멀 밸류를 마이너스 1, 0이면 0과 1, 0 사이, 1 사이에 난수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분포상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5에서 10 하면 인티저로 TF 인티저 64비트형 주면 5에서 인티저니까 5에서 10이 8 이런 형태로 유니폼으로 유니폼으로 준다는 건 발생 확률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걸 가져와도 동일한 겁니다. 여기에서 가져오면 발생 확률이 훨씬 큰 거죠. 이 안에서. 그래서 결국 정규 분포 안에 드는 것들을 주로 가져오겠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를 가져도 이제 거의 같은 확률로 분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제 셔플을 했는데요. 랜덤 셔플을 하면 이렇게 1부터 6까지 이렇게 리스트 안에서 랜덤 셔플을 해버리면 섞으면 이제 이렇게 섞어집니다. 자, 이런 형태로 셔플을 한다. 뭐 동일하게 셔플을 한다. 그래서 여기 랜덤 셔플 하면 셔플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섞어서 가져온다. 자, 옵티마이저 부분 아까 설명을 좀 더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제 경사학법에 대한 건데, 이제 모멘텀이라는 게 하나 더 이제 좀 인수로 들어갔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게 굴러갈 때 좀 더 이제 관성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멘텀, 관성.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튕기죠. 확 던지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잘못하면 로컬 미니멈이 빠질 수 있는데, 에러가. 그렇지 않고 이걸 좀 더 굴러가는 관성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이제 네스토프인데요. 네스테로프 엑셀레이트 그레이던트 방식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장점은 뭐냐면 모멘텀 방식의 경우 멈춰야 될 시점이 있어요. 이게 가도 이제 어느 정도 멈춰야죠. 이제 더 갈 수 없으니까. 관성에 멀리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해요. 밀면 이까지 또 올라가잖아요. 반면 NAG, 네스테로프 엑셀러레이트 그레이던트를 쓰면 이동을 반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지 않고 반 정도 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동할지를 결정해요. 가본 다음에 결정한 게 아니고 반 정도 가본 다음에 결정한다는 거죠. 미리 루커헤드를 한다는 겁니다. 그레이던트 스텝에서.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모멘텀은 일로 미는 형식이 좀 더 많고요. 스텝에서. 그렇죠? 그레이던트 스텝 이렇게 밀어지죠. 근데 이제 한번 미리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점은 멈춰야 할 때 제동하는 용이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 이제 툴로 주면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그라디언트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살짝 좀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옵티마이저에서. 그래서 이제 뭐 고급 사용자들은 조금 더 이걸 알면 좋으니까 소개합니다. 그 일반 사용자는 모르셔도 죄송합니다. 사용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누머레이트라는 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고 로스 여기 스텝 XY 이누머레이트 데이터셋이죠. 데이터셋은 뭐냐면 이제 X 트레인과 Y 트레인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 안에는 하나로 묶은 게 들어오거든요. 이 묶은 거를 다시 일로 이렇게 펼쳐줘야 되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써요. 여기 인 안에는 이제 리스트가 이제 이터러블한 게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데이터셋 하면 이렇게 안 가져오죠. 이제 여기 있는 건 이제 이노메레이트 하면 세 가지를 가져오는 건데 뭘 가져오냐면 여기 인덱스, 리스트 인덱스, 그리고 XY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리스트가 있는 경우 순서와 리스트 값을 전달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있잖아요. 리스트로 들어오면 여기 이제 순서를 쓰려고 이누메레이트 쓰는 거죠. 0번째, 1번째, 2번째죠. 그럼 이렇게 프린트 i하고 네임하면 i에는 순서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리스트 0, 1, 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네임을 넣으면 네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와 y 셋 가져오고 순서를 가져오는 겁니다. 랜덤하게 바꾸니까 이게 랜덤 바꾸니까 순서가 달라졌겠죠.
그렇죠? 돌 때.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줍니다. 이렇게 몇 가지 좀 더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F4에서 돌려봅니다. 마지막까지 돌려봤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프린트 로시스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빠르게 진동하면서 가격이 수렴되죠. 그렇죠. 이게 스토캐스틱이라서 그래요. 스토캐스틱이라. 그렇죠? 확률로 던져 찾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진동이 있어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분포를 랜덤하게 가져와서 이제 하니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이제 스토캐스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잖아요. 그렇죠? 확률적 경사각법이기 때문에 이게 진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동하는데도 수렴하죠. 빠르게 250 정도에서. 그렇죠? 그 가격을 해서 이제 다시 매핑해서 똑같이 가져왔더니 이제 3,000원 초반대로 3,100원 초반대로 수렴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배축감 예측을 해보면 우리가 얻은 것들을 한번 좀 전체를 해보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축값 그거는 이제 분포가 참 선정적이지 않은 분포가 있었다. 그래서 딥러닝을 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던, 그쵸? 가격에 정확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선형적이진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어프로치를 했어요. 뭐 사이클 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뉴런으로 한 개 만들어 봤고 직접, 그리고 층으로 만들어서 규제도 해봤고요. 그리고 뭐 미니 배치 경사각법을 여러 개를 다뤘죠. 그렇죠. 라쏘 규제, 라쏘 리그레션, 리치 리그레션, K-폴드 검증, 그리고 미니 배치 경사각법, 뭐 자동차 연비도 사실은 중간에 제 강의 보면 다루었어요. 텐서플로우 공식 홈페이지에 있던 이제 규제를 통해서 그걸 비교해 보려고 라쏘하고 라쏘 리그레션하고 리치 리그레션, K-폴드까지. 그리고 나서 케라스로 한 개의 층으로 구현하는 것들 해봤고요. 그리고 다층으로 구현해봤고, 다층 구현해서 이제 얼리 스탑하는 그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텐서플로우 함수 자체를 가지고 그라디언트 테이프를 가지고 좀 더 고급 사용자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부분까지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 예측은 뭐 거의 다 다뤄봤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형 회귀 예측을 왜 처음 했냐면 이진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 이진 분류를 한다든지 뭐 분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 CNN 컨볼루션을 해서 이미지를 분류한다든지 또는 뭐 RNN 네트워크, 리커시브 네트워크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복잡해요, 굉장히. 그 처음에 직관적으로 와닿지도 않고요. 근데 선형 회귀는 우리가 선형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쉽게 다가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딥러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부분은 회귀 예측 속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딥러닝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베이스가 돼서 이제는 이진 분류도 뭐 액티베이션 펑션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각각 매핑해 줄 수 있는 이제 뭐 벡터로 변환만 해주면 분류만 해주면 그 문제는 별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뤄볼 수 있고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딥러닝이라는 건 앞으로는 딥러닝 하나를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요. 강화학습을 하든 뭘 하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에 학습되는 부분을 이제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첨가해서.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구조를 이 부분들을 다 이제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런 구조를 자유롭게 이제 뭐 쓰거나 적어도 그게 뭐 하는지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건지 알 수 있으면 끼워 맞춰서 뭘 할 수 있다? 레고처럼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 예측 미래에 있어서 당분간은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부분은 뭐 천재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박사과정까지 하고, 그래서 뭐 그걸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 그걸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을 쓴다, 이런 거 연구는 뭐 저희가 하는 영역은 아닐 것 같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비즈니스 영역에서 좋은 건지, 어떤 것을 사용할 때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내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이 훈련 영역이 사실은 이 굉장히 그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이미 해봤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계속 에러도 나고, 에러가 어디서 나는지도 잘 모르고요. 하다 보면 프로그램에서 나는 건지 데이터의 문제인지 이게 크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의 문제면 어떤 데이터 문제인지 중간에 넣은 건지, 아니면 전처리가 잘못된 건지, 전처리에서 어떤 특성 때문에 이게 학습이 안 되는 건지, 이게 다 논리가 맞아도 학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저희 강의 속에서 보여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소개되면 좋겠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보면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것이 우리 삶과 참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2번째 강의로 선형회기 프로젝트 배축감 예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